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 오늘 강의까지 해서 카르마 법칙에 대한 그 설명의 서론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좀 재미난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걸 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일 처음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지상과 영혼들이 사는 세계,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까르마 법칙의 그 목적은 이제 지상의 세계, 이걸 우리는 이제 지구학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졸업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졸업을 하려면 대체로 몇 생을 살아야, 몇 번을 환생을 해야 가능하냐, 이런 거 가지고 전문가들이 얘기가 많은데 그 일치된 견해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학자는 뭐 아주 고정해서 800생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뭐 몇만 생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800생이라고 그래도 70년으로, 한 생을 70년으로 잡으면 5만 6천 년 이상이에요. 5만 6천 년 이상을 이 생사고에 와서 고생을 해야지 뭐가 좀 이제 졸업할 수 있는 그게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졸업을 하면 우리가 영혼들의 세계로 가잖아요. 이제 신들의 세계, 가는데, 이거를, 저희 서양 학자들, 특히 미국 학자들 걸 보니까 학자들마다 다른데, 뭐 어떤 사람은 뭐 7층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층, 뭐 11층, 뭐 13층, 뭐 이제 다양해요. 근데 대체로 뭐 7층 정도 나누는 게,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7층, 우리가 영혼들의 세상 7층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그 학자 누군가니, 조지 미크라는 사람인데요. 책 제목은 After We Die, What Then? 이 한국어 제목은 제가 봤던 책은 삶 뒤에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거기를 보면 7층일 때 우리가 4층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안 내려와도 된다. 그 사람은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1, 2, 3층은 아스트랄계, 그다음에 그 위에 4층부터 멘탈계, 뭐 그 위에는 뭐 1000계 뭐 이렇게 나누는데, 제 1층 아스트랄계 있잖아요. 여기는 소위 말하는 이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들, 잡기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이 4층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지구로 환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자기 의지로 내려올 수는 있다는 거죠. 자기 어떤 사명을 가지고 누굴 돕기 위해서 그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3층까지 간 사람들은 다시 계속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불교에서 이미 했던 얘기. 불교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세계를 3개라고 얘기해요.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또 파생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33천, 33가지의 하늘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거 공부를 할 때,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뭐, 하늘에 무슨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고 말이죠. 무슨 소리인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걸. 그런데 서양학자,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 미크의 삶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명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불교에서는 이 욕계가 주로 인간 세계의 중심적인 욕계고, 그 다음에 색계가 있는데 무색계가 있고. 근데 이게 뭔가 하니, 왜 그렇게 나누는 거 아니, 우리의 개야의식, 우리의 자기의식이죠. 이게 서서히 열버지는, 약해지는 그런 순서가 돼요. 이건 굳이 말이죠.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이제 좀 비유로 든다면, 물방울 하나가 대양 속에 들어가서 이제 바다와 하나가 되는 거. 자기는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제 거칠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더 산들이 올라갈수록 그런 개의식이 약해지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초월하는 거. 예. 이게 이제 이 불교나 힌두교의 목표가 됩니다. 이 불교 이제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설명을 보면, 욕계는 뭐 관능과 감각의 세계다. 이 세계 되겠죠. 색계는 관능은 초월했지만
아직 형태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는 세계. 또 무색계는 모든 형태를 초월한 순수 이념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마귀 소리나 말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서양 학자들의 이론을 보니까 딱 불교하고 서로 상응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층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층에 속하든지 각 층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일정한 심리 상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심리 상태와 상응하는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때는 이런 가장 거친 자아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밖에도 이렇게 물리적인 현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가 이제 몸을 벗은 다음에 가면 어디냐?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일정한 심리 상태를 갖고 있고 그것이 투영돼서 외부 세계가 펼쳐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착한 마음이나 그 맑은 마음을 또 향기로운 마음도 맑고 향기롭게 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 마음이 어두우면 영혼들의 세계 갔을 때 어두운 뭐 안개가 끼고 말이죠. 시커먼 이런 세계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화를 많이 갖고 가고 무슨 원한을 갖고 가면은 근데 그거 해당되는 낮은 하늘에 배속이 되고 그다음에 이 속에서 들끓는 마음이 그대로 투영돼서 막 실제로 막 불이 막 비춰지고 막 그건 전부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일체 유심조다 말이죠. 불교에서 하는 말은 어디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얘기하는 게.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조금만 그 영혼들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얼마나 지금 잘 살아야 되는지가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방향 잡아주는 게 바로 까르마 법칙이다. 네.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재미난 얘기. 이건 케이스의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주로 미국 사람들을 라이프 리딩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전생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떤 미국 사람들의 그 전생이 올라가는데 어떤 일정한 패턴, 유형이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뭐 좀 재밌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흔한 패턴은 아틀란티스 대륙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항상. 그 다음에 그게 이집트로 가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이제 죽은 영혼들은 다시 로마 시대로 태어나고 그다음에 중세의 그 십자군 시대로 가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초기 뭐 식민 시대로 가고 뭐 이런 식의 일정한 흐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흔한 패턴은 아틀란티스 대륙에서 이집트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뭐 프랑스로 갔다가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남북 분할 시대, 남북 싸울 때 말이죠. 이런 얘기인데 그건 충분히 이해가 물론 근데 이 다른 나라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 두 유형 중에서 중요한 건 이 아틀란티스와 이집트, 로마가 겹치죠. 이제 거기 중간에 어떤 사람은 뭐 중국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인도, 페루, 노르웨이, 스페인, 아프리카 뭐 여러 가지 나라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이 세 나라에서 같이 이제 태어나게 됐다. 근데 이런 유형이 나오게 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만약 아틀란티스 대륙에서 태어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 주위 사람들하고 까름을 형성하겠죠. 그 다음에도 또 같은 데로 가서 또 태어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브라이언 와이스의 환자였던 이 캐서린도 결국은 이집트까지 갔잖아요. 이집트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건 지금 말씀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거죠. 근데 문제는 아틀란티스 대륙이에요. 이거는 플라톤이 대화란 책에서 언급한 거 외에는 아무도 언급한 게 없어요. 그게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는? 네? 서양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랬죠. 아틀란티스 대륙 찾겠다고 제가 다큐로도 많이 봤는데 필름으로 뭐 바닷속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결국은 못 찾아 아직 없어요. 이게 명확한 이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틀란티스 대륙에 태어났다고 그러고 참 이건 모를 일이죠. 근데 문제 또 있어요.
전부 아틀란티스 대륙에서 태어났다는데 그럼 그 이전은 또 왜 안 나오냐 이거예요. 그 이전은 어디 있었냐 이게 그 영혼들이. 왜 그에 대한 기억은 왜 안 나오느냐. 예. 하기야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캐서린도 선사 시대의 기억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선사 시대의 사냥꾼이었던 그런 전생도 나오게 되죠. 심지어는 그 제가 봤던 그 마이클 뉴턴 그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책에 보면 역형체면을 했더니 심지어는 그 사람이 파충류로 있었을 때 기억을 한다는 거 이거 참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예? 근데 저건 맞죠? 예?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그 진화 과정을 겪었습니까? 바다에서 최초로 그 원생명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서울대학교 장회익 교수가 그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 단세포가 생겨난 거. 그 하나 생겨나서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온 거예요. 모든 게.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씩 진화가 돼서 이제 그 물고기가 무트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또 진화가 돼서 파충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유류가 되고 인간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이 태아도 이 파충류, 초기에는 파충류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개통발생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로 봐서 분명히 인간은 그 원생명, 단세포부터의 그 진화를 모두 겪어와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래서 그걸 기억할 수 있겠다. 그런 자관 한번 생각해 봄직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문제가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인간은 아틀란티스든 이집트든 이 지구에 태어나기 전에 또 어디 있었나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계속 역행하는 거예요. 예? 아틀란티스에서 태어났다면 분명히 그 전도 있었을 거 아니죠? 그렇겠죠? 그 전에 어디서 있다 왔냐 이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답을 할 수가 없어. 답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까르마 이론의 한계. 까르마 이론은 뭔가니 계속 모든 이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모르겠어요. 네? 결국 이제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모두 다 어떤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계속 뒤로 추적하면 좀 어디서 시작한 거냐? 몰라요, 몰라. 그거 생각이 나네요. 그죠? 어떤 이제 다른 수행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한테 4가지 질문을 해요. 만약 이 4가지 질문에 답을 해준다면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될 거다. 4가지 질문 뭐냐? 열애는 죽은 다음에 소멸되느냐? 그 다음에 하나마다 4가지 질문이 있어요. 열애는 죽은 다음에 소멸하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 소멸하고 동시에 살아남느냐? 아니면 소멸하지 않고 살아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인도에서 말하는 4가지 이 논리거든요. 서양 이론은 논리는 2가지밖에 없는데 인도는 4가지 내지 5가지로. 제가 보기엔 인도 사람들이 제일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우주의 끝은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서 동시에 없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요. 굉장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최초 이런 거 형이상학적인 질문이죠. 근데 부처님이 그때 나온 게 바로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는데 맞은 다음에 옆 사람들이 찾아와서 독화살을 빼주려고 했더니 잠깐만 나는 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는 난 화살 뽑지 않겠다. 뭐냐 그랬더니 독화살 누가 쐈으면 어디에 사는 어디에 살면 그 부모는 어떻고 자꾸 그런 여러 가지. 독화살에 묻은 독은 어떻고 이런 걸 다 설명해 주기 전에는 나는 독화살 뽑지 않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아니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일단 뽑아놓은 다음에. 그래서 부처님이 마찬가지다. 지금 문제는 내가 생사에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문제지 그런 형이상학적 문제를 갖고는 이게 끝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런 말씀도 하셨대요. 내가 당신한테 그 얘기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당신이 말한 질문, 형이상학적 질문 내가
그 답을 하기 전에 당신 죽을 거다. 워낙 이 얘기가 많으니까.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역시 까르마 이론도 이제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쪽으로 나가면 또 얘기가 많이, 논리적인 대로 가면요, 복잡해집니다. 자, 좀 재미있는 대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미국 학자는 월터 샘큐어라는 사람. 이 사람은 2022년, 이게 작년에 죽었어요.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일리노이 대학과 콜로라도 대학에서 이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어떤 연구소의 대표인데, 연구소 이름이 과학과 직관과 영혼을 통합해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예요. 거기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전에 얘기했던 이안 스티븐슨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안 스티븐슨 박사 연구가 없었으면 이 사람이 연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티븐슨의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학계에서는 케이스는 별로 다루지 않거든요. 좀 종교 쪽으로 갔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스티븐슨은 워낙 집요하게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걸 연구 자료로 사용합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샘 큐가 쓴 책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이런 걸 썼는데, 이 책은 아주 재미난 게, 특히 미국 사람, 특히 서양 사람, 서양의 셀레브리티, 유명인들의 전생과 현생의 얼굴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나중에 나오겠네요. 우리가 이게 생을 달리 하잖아요. 생을 바꾸면 전생, 후생 이렇게 나오는데, 생을 달리 해도 얼굴이라든가 재능, 흥미로움, 이것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얼굴까지 안 바뀐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얼굴이 비슷한 거. 그래서 그 사람 책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아는 사람만 골라봤는데, 안나 프랭크란, 안나 얘기 아시잖아요? 피카소, 고갱. 이제 이렇게 피카소의 현생 얼굴 놓고, 그 다음에 전생 얼굴 놔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거꾸로 해서 밑에다 붙여놓습니다. 그 사진 4가지가 나와요. 그래야지 이 뼈의 생김새라든가 이걸 정확히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보면 상당히 비슷해요. 전생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피카소 전생이 누군지 우리 한국인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갱도 마찬가지고. 근데 재미난 건 고갱이 이 현생에 그렸던 그림과 전생에 그렸던 그림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게 놀라운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또 링컨도 있었고, 클린턴, 네? 고아, 클린턴 부통령이었던 고아. 지금도 기억납니다. 고아와 고아 전생 얼굴이 상당히 비슷했어요. 조지 부시, 네? 아버지, 아들, 조지 부시. 이런 것들이. 네.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 주장은 뭔가 하니 이제 그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 전생의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집단으로 환생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틀란티스 대륙에서 이집트로 가고 로마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 전생은 뭘까? 한국 사람들 이 같은 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이게 상당히 큰 인연이 아니겠어요? 공업이니까 이게. 아무리 싫든 좋든 작은 그런 어떤 정치 집단에 소속돼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인연이 굉장히 깊은 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집단으로 환생을 하는데 그런데 종교와 국적과 인종을 바꾸어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뭔가 하니 기독교인이 다음 생에 무슬림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유대인이 무슬림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친구라는 거예요. 전생까지 다 따져보면. 지금처럼 그냥 종교 간에 싸우는 거, 부족 간에 싸우는 거, 이런 걸 좀 벗어나서, 다시 말해서 부족적인 사고방식을 초월해서 그런 걸 통해서 세계평화를 가져오자. 그러니까 전생에 자신이 믿었던 종교를 믿는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전생에 기독교인데 이번에 무슬림 태어났잖아요. 그럼 내 전생에 기독교인데 내가 기독교는 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는 참 좋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응? 지금 여기서 원수지간이 됐는데 전생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팔레스타인 살던 무슬림이 난 전생에 뭐 이스라엘 사람이야. 유대인이었어. 유대인하고 싸울 필요 없어. 이런 얘기하면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얘기는 좋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 종교 간의 다툼하는 걸 한번 원고를 써봤는데 주로 어느 종교끼리 싸우는 거 아니? 다 주데오 크리스천 앤 이슬람. 유대교는 많지 않습니다. 크리스천과 이슬람. 요거 셋이 만나면은 꼭 싸웁니다. 꼭 싸워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셋은 유대교는 이제 별로 없으니까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이 이슬람과 기독교는 진리관이 무슨 진리관이다? 배타적 진리관이에요. 내 종교만 맞다. 그걸 이제 익스클루시비즘이라고 하거든요. 내 종교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면 반드시 거기 피바다가 돼 있어요. 아무리 너 당신 전생에 뭐 기독교인이었어, 무슬림 보고 그런 얘기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인류가 끝날 때까지 이 종교 전쟁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사실은 저는 종교학을 전공했지만 그리고 뭐 어떤 이즘 같은 거, 주의, 뭐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런 거 싫어하는데 하나는 있어요. 종교 박멸주의자. 종교 때문에 이게 너무나 복잡해져가지고 차라리 종교가 없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예?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근데 그 면에서 불교는 상당히 좋은 종교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니? 불교는 전 세계 종교가 되면서 여러 이 곳에 선교가 되면서 선교지의 문화를 박멸하거나 거기에 있는 이교도들을 뭐 죽이거나 그러지 않은 거의 유일한 종교입니다. 불교는. 그렇죠? 한 번도 불교는 어디 가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 이 다툼 이게 없었어요. 불교는 워낙 평화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 불교는 상당히 이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또 옆길 그만 가고. 자, 그 다음에는 의사는 아니지만 이안 스티븐슨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미국 주부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캐롤 바우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Children's Past Lives. 큰 제목이고 부제는 How Past Life Memories Affect Your Child. 번역하면 어린이의 전생. 네, 부제는 전생의 기억은 당신의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책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왜 이제 이역에 관심을 갖게 되는가 하니 자기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어릴 때부터 큰 소리가 나면은 공포, 포비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릴 때 자라온 환경을 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손목에 여기 이제 습진이 있었대요. 만성 습진. 낫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써도. 근데 우연한 기회에 뭐 이웃에 뭐 최면사가 왔나 해가지고 최면을 걸어본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그랬더니 이야기가 남북전쟁 때 흑인 병사로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너무나 싫은 거죠. 그게 좋겠어요. 너무 무섭죠. 근데 그때 쿵쿵 거리는 대포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친구 이 무의식이 완전 저장이 된 거예요. 그게 포비아가 돼서 이번 생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더한 거는 싸우다가 이 손목에 총을 맞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습진이 생긴 겁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약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전생에 있었던 강한 기억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 그게 투영됐으니까 약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이 여성이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안 스티븐슨 박사, 이 사람의 주요 저작은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 책을 공부를 해요. 자기도 또 이 최면을 배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친구들, 그리고 자기 아들과 같은 반에 있던 아이들, 또 그 중에 이제 좀 정신적으로 문제인 아이들 갖다가 최면 걸었더니, 그건 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 있잖아요. 거기서 죽은 애들도 나오고 이래요. 하긴 뭐 600만이 죽었으니까 뭐 미국에 많이 환생했겠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뭡니까, 이 사람이 던진 메시지가 또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 어린이를 최면을 해봤더니 어린이가 아니죠. 다 뭐 엄청난 그 전생을 살고 온 그런 하나의 어엿한 인간이다. 그래서 어린이를 보면 봐서는 안 되겠다. 수많은 전생이 있는 동등한 영혼들이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안 스티븐슨은 좀 비판하더라고요. 그 스티븐슨 교수는 왜 이렇게 지금 그 병든 아이들이 많은데 왜 치료하는 일은 안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학자는 연구를 일단 하는 게 좋습니다. 예. 해놓고 그래야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안 스티븐슨 연구가 있었으니까 이런 미국 주부가, 참 미국 대단해요. 그 주부가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그 책도 쓰고 또 여러 사람도 고쳐주고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미국의 그 인문학적 수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이런 그 재미난 책이 있었고. 자, 마지막 얘기인데요. 이것도 많이 제가 소개했던 얘기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환생을 주제로 한 영화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Yesterday's Children, 어제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뭔가니 1993년에 제니 코켈이라는 영국 여성이 자기의 이야기를 쓴 책인데 이제 제목은 Yesterday's Children입니다. 영화 제목은 이걸 따서 쓴 거죠. The Search for My Family from the Past. 과거의 가족을 찾아서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도 또 평범한 여성이 또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제니 코켈은 원래 영국 여성인데 전생에 이제 아일랜드 사람 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그 내용은 뭔가니 전생의 자식들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영화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 남편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전에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캐롤 바우만의 그 얘기에서 이상하게 자꾸 빠지는 게 있는데 뭔가니 캐롤의 아들이 전생에 흑인병사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과연 어떤 그 까르마 관계로 흑인병사에서 지금 현재 자기 아들, 백인 아들을 태어났는가? 이 얘기는 없어요, 이게. 아쉽습니다. 여기도 이 영화도,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편은 굉장히 포악했거든요. 술주전뱅이였다가 또 술 취하면 그냥 아내도 때리고 자식도 때리고 말이죠. 그런 나쁜 남편인데 그 남편과 과연 어떤 까르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이 얘기 없어요. 이 영화는 참 재미나고 좋은 영화인데 국내에서 개봉은 안 됐습니다. 아마 그 개봉해봐야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CD로 봤는데 마침 어떤 분이 거기다 이제 한글 자막을 달아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없이 봤는데 이 사람은 제니 코켈은 이 아일랜드 사람이었는데 죽은 지 21년 만에 그 영국에서 다시 태어났는데 뭐 중부의 노스 햄프셔라는 뭐 그런 도시 좀 처음 들어본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서 태어나 살면서 자꾸 어렸을 때부터 그 전생에 살던 지역의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마을, 자기가 살았던 마을에 지도도 그리고 이제 길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마을 중심부에 있었던 성당의 모습도 그래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명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역행체면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역행체면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체면을 통해서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전생 그 지방이 아일랜드 수도가 더블린이 아니야. 더블린 조금 위에 있는 도시인 말라하이드라는 도시다. 그리고 그 당시 이름은 메리죠. 였고 6명의 자식이 있었다. 딸이 아마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는 37살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 21년 만에 영국에서 환생을 하게 되죠. 그 전생, 아까 제가 말씀대로 그 전생의 남편이 아주 포악한 인간이라서 그냥 닥치는 대로 패고 말이죠. 막 이러거든요. 자기가 이제 이 사람 37살에 죽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이런 뉘역하에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는지 모르겠는데
뉴욕까지 실려가지고 그냥 가는 걸 끈다. 거기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참 참담한 삶을 살았던 거죠, 거기서. 전생의 삶은. 이번 생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죽은 다음에 그런 아버지가 자식들 돌보겠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그냥 전부 흩어지고 고아원에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유아원에 가고 뭐 이렇게 해서 흩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 메리가 거기에 대한 큰 이 빚을 진 것 같고 자식들을 이제 그 상태로 놓고선 죽었던 게 너무나 마음이 맺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꿈을 꾸고 막 이 자식들 다시 내가 다시 만나게 해줘야 될 텐데 그런 무의식적인 이 욕구가 솟구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역행책임을 받은 다음에 지도 파는 가게 가서 아일랜드 지도 놓고 그 도시에서 또 자기가 꿈에서 봤던 이 길과 성당이 그 지도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갑니다. 만나러. 마침 아들 하나가 이제 요번 생에 아들하고 둘이 같이 가요. 예. 이제 그 중간에 얼마나 힘들었던가 이거는 제가 이제 빼겠습니다. 뭐 생각하면은 뭐 그냥 금방 만나고 이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천지만고 끝에 만나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니 벌써 이제 30몇 년 전이고 그러니까 거기 전생에 조니 코켈, 메리를 알았던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성당 가서 신부들 함께 이제 교석볼 찾아보기도 근데 거기도 안 나와. 어떻게 봤더니 이름을 바꿨네. 그래서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찾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메리 집을 안 노인을 만나요. 그 노인 살아있죠. 네, 물론. 힘들게 큰아들을 찾았습니다. 큰아들이 그때 하면 60대인가 70대인가 이제.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여주인공이 묻힌 자기 무덤이 있잖아요. 메리 죽은 무덤이. 거기까지도 갔어요. 가서 지키고 있는데 전생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정유적으로 와서 거기서 꽃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요. 응? 근데 아들은 뭐 뜰뜰하죠. 이게 뭐야? 아버지 무슨 귀신 씨랄 까면서요. 또 어디서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내가 네 전생 엄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어떤 그렇게 했는데 그럼 둘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둘이 뭐 한국식으로 하면 둘이 만나서 어머니 야 아들아 이런 게 아니고 BBC 방송국이 중재해가지고 둘이 전혀 못 보게 하고 기억나는 거를 다 적으라고 그런 거예요. A4 용지로 9장이나 적었대요. 그걸 비교한 거예요, 나중에. 근데 거기에 도저히 이 두 사람만 아는 영화에도 장면이 나옵니다. 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두 사람만이 아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다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다시 자녀들과 상봉을 하는데 전생의 자녀들과 근데 어떤 아들은 끝까지 인정 안 해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에서는 이 윤회, 환선 인정할 수 없다. 이래요 또 이게. 가난치 않아요. 또 코켈은 어릴 때 영국인으로 살 때 지금 살고 있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인형의 이름을 엘리자베스라고 붙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맨날 누군지 모르지만 여자아이의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요번에 자기 전생에 자식들 봤더니 딸이 하나 있는데 엘리자베스. 딸의 이름이 엘리자베스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이 코켈하고 이제 전생에 자식들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웃기는 사진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엄마는 40대인데 자식들은 60대, 70대. 네. 이렇게 됐습니다. 전생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켈은 자식을 버리고 온 것이 너무나 한스럽고 잘못한 것 같아서 이번 생에 내가 자식들을 다시 뭘 결집시켜야 돼 해서 실제로 이 자식들이 코켈 때문에 만나게 됩니다. 몇십 년 만에. 네. 그거는 전 다큐로 봤어요.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만나서. 네. 꿈을 이뤘죠 코켈이. 근데 코켈 이 사람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역행체면하면서 자기 전생은 12개 이상을 기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심지어는 일본 메이지 유신 때 일본 사람으로 살았던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살았던 마을 지도도 그렸다고 그러고,
프랑스인으로서의 그 전생도 있었다 그러고, 뭐 심지어는 신석기 시대 때는 뭐 남자 사냥꾼이었다는 기억도 있었다 그러고, 참 이런 또 이 역행치면 하지도 않고 이걸 다 기억했다 그래요. 그 저는 이 제니 코켈 그거를 동영상으로 어떤 타나토스 TV라고 있더라고요, 미국에. 죽음학 TV죠.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거기 나왔던 얘기요. 책에는 없던 얘기고. 예. 역행치면 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 기억을 해냈다고 그러는 게 상당히 이 영적으로 좀 뛰어났던 밝은 그런 사람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뭐 5가지 얘기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5가지 얘기를 해드렸고, 예, 여기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까르마 법칙의 이제 서론격이 되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까르마 법칙 돌아가는 모습이라든가, 원칙, 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